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뉴턴 운동 제1법칙이에요. 흔히 관성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실 뭐 1학년 때도 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워서 별로 새롭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뭐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이 뉴턴 운동 제1법칙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렇게 곡면이 있어요. 곡선 경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체가 하나 있는데 물체를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이 점을 A점이라고 할게요. 출발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까지 오겠죠? 이렇게 멈추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마찰 같은 거 다 무시했을 때. 그래서 이 점을 B점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B점이랑 A점의 높이는 같겠죠? 이거를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배울 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경로를 조금 바꿔서 이런 경로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을 출발시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까지 오겠죠. 이 점을 C라고 할게요. C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다 같아요. A, B, C 높이가. 높이 같은 건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뒤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우면. 물론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이 경로를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경로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기 A 지점에 공을 또 놔두고 굴려볼게요. 굴리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놓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계속 갈 거다라고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을 했어요. 여기서 사고 실험이라는 거는 그 막 사고 나고 이러는 그 사고가 아니고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예, 요렇게 돼요. 근데 왜 사고 실험을 했냐? 실제로 해본 게 아니죠. 머릿속으로 생각했단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 상황을 볼게요. 실제로는 첫 실험을 실제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B까지 못 올라올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이거 애니메이션 만드느라 힘들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죠? 마찰 등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1학년 때 그 2학기 때 에너지 했었죠? 그걸로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 갈릴레이의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갈릴레이는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저서가 있었어요. 뭐 저서가 많은데 디알로고라는 저서가 있었어요. 그 대화라는 거죠. 근데 대화라고 하니까 좀 문학 작품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막 얘기를 해놓은 그런 저서죠. 뭐에 대한 거냐면 세상에 있는 그 주요 두 시스템 우리 1학년 때 배운 그 시스템 있죠. 네, 무슨 역학적 시스템 뭐 지구 시스템 뭐 이런 거 막 했었죠. 그건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지구겠죠. 그래서 이런 건데 뭐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네, 이제 외국어겠죠. 당연히 한국어로 쓰진 않았겠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들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빨리 알고 싶죠? 갈릴레이가 한 얘기를 네, 제가 한국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움직이는 물체는 표면이 계속 유지되는 만큼 운동을 유지해요.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아닌 평지에서 말이죠. 만약에 그런 공간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의 운동은 끝이 없는 운동일 거예요. 다시 말해 영원할 거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하나를 더 이제 얘기했어요. 뭐냐면 우리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마치 어떤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힘을 받는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듯한데 우리 사실 이미 속도, 가속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잘 훈련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운동을 유지하는 건 힘이 아니다. 즉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했을 때 그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물론 힘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운동을 유지하는 건 물체의 본성이다. 네. 힘이 있어서 운동을 유지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 물체의 본성을 뭐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관성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번에는 이제 운동 제1법칙을 얘기해야겠죠? 먼저 관성이 뭐냐? 영어로는 inertia라고 하는데 다들 알 거예요.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운동 상태 엄청 많이 나왔죠. 이제 주저하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운동 상태는 속도죠. 속도.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 다시 말하면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관성 법칙을 얘기해 보면은 이게 뉴턴 제1법칙이에요. 알겠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빌드업을 했죠. 네. 계속 F는 MA 엄청 얘기했었죠. 앞에부터.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짜 힘이 0이라는 걸 얘기했으면 벌써 떠올리는 게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죠? 네. 가속도가 0이란 소리예요. 그럴 때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뭔가 당연한 소리 같은데. 그쵸? 알짜 힘이 0이니까 당연히 가속도가 0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체는 속도를 유지한다는 소리죠. 운동 상태가 속도잖아요. 너무 당연한 소리죠? 왜냐하면은 F는 MA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계속 얘기해서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F가 0이라는 소리죠. F가 알짜 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A가 0이어야겠죠. M이 0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네, 델타 V가 0이다. 이거 지금 낯설어 하면 안 돼요. 델타 V는 속도 변화다. 그쵸? 속도 변화가 0이란 소리는 안 변한다는 소리죠. 다음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정지해 있으니까 속도가 0이잖아요. 계속 0이겠죠. 그다음에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 근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같은 속도로, 즉 같은 빠르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겠죠.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네. 다음 볼게요. 관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뭐가 있냐면 관성이랑 질량의 관계. 질량이랑 관성이 어떤 관계냐 하면은 질량이 이럴수록 관성이 커요. 즉 질량이 이럴수록 물체가 속도를 더 잘 유지해요. 운동 상태를. 답은 클수록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더 어렵나요? 당연히 무거운 물체겠죠? 그게 관성이 크단 소리죠. 질량이 클수록 속도를 잘 유지한다. 이런 뜻이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잘 보세요. 속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했던 그 F는 MA를 이용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보면은 F는 MA에서 지금
F가 같다는 말이에요.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F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질량이 크면은 지금 두 물체를 비교한다 생각해 보세요. 질량이 작은 거, 질량이 큰 거. 그럼 어떻게 되죠? 질량이 크면은 가속도가 더 작겠죠. 같은 크기의 힘이니까. 속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게 가속도의 크기가 작다는 소리죠.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 추가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찾아보세요. 관성 질량이라고 있어요. 물리 1일 때는 범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물리학 2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따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다음 질량과 운동 볼게요. 먼저 자유낙하 운동 우리 1학년 때 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무거운 물체가 하나 있고 그 옆에 가벼운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쪽으로 운동을 시킬 거예요. 즉 가만히 놔둔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지금 여기가 지면인데 한번 동시에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공기 저항 같은 건 없어요. 그럼 다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동시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동시에 떨어지는 건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왜 동시에 떨어지는지를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오답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이건 오답이에요. 보통 왜 동시에 떨어지는지 제가 물어보면은 두 물체의 중력이 같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중력이 같나요? 이거는 많은 경우에 그 중력 가속도 G 있죠. 그거를 중력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착각할 이유가 없는데 물체를 다시 보면 큰 물체의 질량을 우선 큰 M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겠죠. 작은 물체의 질량을 작은 M이라고 하고 작은 물체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겠죠. 이때 큰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큰 mg, 작은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작은 mg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근데 이게 같나요, 이게? 이게 같아요? 아니죠. 이거 문장을 좀 바꿔보면은 두 물체의 중력이 같은 게 아니고 가속도가 같은 거죠. 가속도가 얼마로 같아요, 근데? G로 같은 거죠. 이 G가 중력이 아니고 중력 가속도예요. 알겠죠? 가속도가 같다는 거는 운동하는 그 양상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 조건이 다 같아요. 처음 떨어지는 높이도 같고 처음에 가만히 놨기 때문에 처음 속도도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가 더 큰 중력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왜 동시에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질량이 큰 물체가 더 큰 중력을 받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실제로 우리 이런 상황을 실험해 보면 질량이 큰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 이유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질량이 크면은 어 종단 속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큰 거는 알겠고 근데 왜 더 빨리 떨어지지 않고 동시에 떨어지느냐 하면은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버틴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버티는 거예요. 지구가 더 세게 당기는 건 맞는데 그만큼 더 버티는 거예요. 그 정도가 똑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 가속도가 G로 같다 그랬죠? 근데 이 G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상황에서는 F는 ma 생각하면은 A는 m분의 F겠죠? 즉 무거운 물체는 질량이 큰 m,
F가 큰 mg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가벼운 물체는 작은 m분의 작은 mg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또 얘기를 해보면 먼저 큰 mg 볼게요. 이게 중력이 크다는 소리죠. 근데 그만큼 질량도 크기 때문에 관성이 커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작은 mg는 중력이 작단 소리예요. 근데 관성도 그만큼 작은 거예요. 결국은 가속도가 똑같은 거죠. 즉 똑같은 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다음은 관성에 의한 현상을 볼게요. 이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버스를 꼽고 싶어요.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버스가 있고요. 손잡이를 하나 놔둘게요. 손잡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천장에. 그리고 버스는 먼저 정지 상태예요. 당연히 손잡이도 정지 상태겠죠. 그리고 손잡이의 그 윗부분은 버스에 고정되어 있겠죠. 즉, 이 말이 뭐냐면 버스랑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때 버스가 앞으로 출발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굉장히 느리게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느리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느리게 만들었어요. 네, 보면은 윗부분은 버스 움직이니까 따라가는데 원래 정지 상태였던 손잡이는 그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출발하는 순간에는 손잡이가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타 있으면 사람 몸도 뒤쪽으로 쏠릴 거예요. 왜냐면 사람 발이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발은 버스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몸은 정지해 있었으니까 몸은 안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쵸? 발만 앞으로 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겠죠? 근데 이 지금 연두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사실 물리학 2 내용이라서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 이번에는 버스가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계속 가고요. 이렇게 다시 손잡이가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이번에는 버스가 멈추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아까는 출발하던 상황이었죠. 멈춰 있다가 운동을 하는. 이번엔 반대로 운동을 하다가 멈추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버스가 이제 정지할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는 계속 운동 상태겠죠. 왜냐하면 관성에 의해서. 운동하던 물체니까 계속 운동하려고 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잘 보세요. 버스가 정지하니까 손잡이 윗부분은 따라서 정지를 하는데 그 손잡이 밑에 부분은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쏠릴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는 네, 앞쪽으로 쏠리겠죠. 계속 운동하고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예가 먼저 망치의 자루를 바닥에 내리치면 망치 머리가 자루에 단단히 박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망치가 구조가 저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갈색 부분 즉 손잡이 쪽 있죠? 그거랑 위에 머리 부분 있죠? 네. 그거랑 이렇게 끼워져 있는 형태인데 그게 점점 사용하면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끼우려면 사실 잘 안 끼워질 거예요. 꽉 이게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끼우려면은 이거를 세로로 잡고 망치를 바닥으로 꽉 내리치면은 네, 그 아랫부분은 바닥에 부딪혀서 멈추게 되는데 그 윗부분 즉 머리 부분은 원래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아래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둘이 좀 더 끼워지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옷을 두드려서 옷에 먼지를 턴다. 우리 먼지 털 때 어떡하죠? 먼지를 직접 손으로 만져서 털 수 있지만 그러면은 손에 먼지가 묻어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옷에 먼지가 좀 흡수되겠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옷을 이렇게 빡빡 해 가지고 터는 거 있죠. 그쵸? 그거는 어떤 거죠?
네, 옷을 빡빡 하면은 그 옷이 순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속도만큼 먼지도 움직이겠죠. 그 움직이던 속도로 먼지도 같이 움직이는데 네, 옷은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움직이다가 확 멈출 거예요. 왜냐면 옷이 한없이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옷은 멈추게 되는데 먼지는 계속 움직이던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죠, 옷이랑 먼지랑. 아셨죠? 다음은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사람이 달리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계속 그 속도로 달리려고 하겠죠. 근데 돌부리 때문에 돌부리에 걸린 발은 멈추게 돼요. 이 상체 부분은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균형을 잃고 넘어지겠죠. 되셨어요? 그리고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휴지가 풀리지 않고 끊어진다. 이게 네, 물론 휴지가 그 휴지 마리에 잘 꽉 껴져 있어야겠죠. 좀 헐렁한 상태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제 고정이 잘 되어 있으면 휴지 전체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내가 잡아당긴 그 부분만 순간적으로 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잡아당긴 부분만 네,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 그게 끊어지는 거죠. 네, 이런 예들이 많죠. 예를 들어 그 테이블에 보자기 씌워 놓고 그 위에 막 유리장 같은 거 올려 놓은 다음에 보자기 확 빼면은 지금 이거는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긴다는 게 이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즉 힘이 거의 0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휴지가 이제 거의 그대로 있는 거죠. 정지 상태로. 그쵸? 네. 한번 이런 예들을 더 생각해 보세요. 혼자 설명을 잘 해보고 만약에 설명하기 힘들면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네. 뉴턴 운동 제1법칙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2, 3법칙을 같이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